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김지영 마틸다입니다. 잘 지내셨나요? 자, 오늘은 직업 준비와 학업이라는 타이틀 아래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. 지난주까지는 직업이 뭔가, 소명은 뭔가, 일과 어떻게 다른가, 그리고 그걸 준비하는 시기가 청소년기인데 그 청소년기에 이제 직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에 대한 내용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국은 대학교까지 공부하는 시기다, 교육받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평생에 교육을 받으라고 너는 공부만 해, 생각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고 하는 시기이고 대개의 경우에 이제 그게 이게 유예되는 다른 일을 실제 안 하고 준비하는 시기이긴 한데 평생 공부라는 것을 해야 하는 이유에서의 공부의 정의를 내려봤고 공부는 어떤 수준이 있죠. 그 레벨이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어린 거를 잘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단계에 적용이 되고 이해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적용을 하고 종합을 하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단계가 올라가고 고등 지식이 올라갈수록 객관식보다는 이제 뭔가 써 나가고 분석하고 증명하고 이러는 공부를 이제 대학 가서는 사실 하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가지고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그 인격의 변화, 태도, 그 다음에 또 이제 운동력이라든가 실제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고 일과 연계되지 않는 공부, 그냥 시험 준비를 공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.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제 직업 선택을 해야 나가는데요. 그러니까 조금 뭐 정확하게 여기서 일을 시작한다는 걸 선택하기보다는 어느 방향으로 어떤 주제와 무슨 일을 주로 하는 직업을 하고 싶다라는 거는 아마 정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. 거기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뭐 정말 수많은 변인들이 있습니다.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뭘 할 때 보람을 느끼고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어떤 기회가 있고 현실은 어떻고 이런 거를 잘 이제 받아들이면 드리고 또 그게 변화하면 할수록 영향을 계속 받게 되겠죠. 내가 공부를 해야 할 내용도 달라질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잘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자기 이제 욕구라 그럴까요? 목표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치관이 다를 겁니다. 그래서 그 가치관을 더 많이 드러내는 직업을 웬만하면 선택하고 싶으려면 난 지금 뭘 공부해야 하고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 게 또 달라지게 될 거니까요. 정말 수많은 변인들이 자기 내부에서도 영향을 주고 부모도 영향을 주고 친구, 매체 다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. 자, 근데 영향을 주는 걸 조금 이제 이렇게 보면 늘 나오는 말이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입니다.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뭘 했을 때 즐거워하셨고 그걸 굉장히 가치 있게 평가했다.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걸 못하면 되게 화를 많이 내셨다. 뭐 여자로서 네가 이래 가지고 되겠나?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. 근데 뭐 별로 여자지만 뭐 자기 의견을 피력한다든지 그런 직업 여자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었죠. 옛날에는 또 그렇지 않았다더라도 네가 체력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겠나? 뭐 우리 집안에 그런 직업은 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. 또 긍정적으로 뭐 네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들의 가치관이라는 게 있습니다. 내 친구들은 그거를 이제 좋게 봤다 안 봤다 뭐 이렇게 반응들이 있을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그런 거 한 사람이 없었다 있었다 굉장히 차이가 있죠. 종교도 정말 그렇잖아요. 그래서 나만 성당을 다니고 아무도 없었는데 나만 갑자기 커서 다니는 거하고 유아 세례부터 이렇게 좋은 집안이 다 당연히 이제 성당을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란 것은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친구를 어떻게 사귀었냐. 내 친구가 그걸 너무 좋아해서 나도 이제 타다가 보니까 따라가서 뭐, 이렇게 내가 오히려 그 직업을 하게 됐다든지, 걔 도와주다가 이럴 수 있죠. 그 다음에 한때 뭐, 그 의학 드라마 되게 유행하고 나면 그게 확 올라간다 그러죠. 그 과가 막
있고요. 그 다음에 뭐 한동안 또 뭐 알파고 뭐 이런 거 나오면서 AI 이렇게 막 굉장히 유행하고 그랬었어요. 또 저희 때 또 유행했던 그 과가 있어요. 그래서 공부 좀 잘하면 항상 그 과 가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또 달라져서 다른 과가 확 또 올라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뭐 만족, 이 정도면 뭐 됐다 이런 사람도 있고 굉장히 높게 이제 그걸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성과 관심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. 나는 뭘 하고 나면은 굉장히 능력이 있다는 느낌을 가졌었다. 이게 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결국 우리는 행복하려고 살고 내가 뭔가 그래도 좀 잘난 맛을 살고 또 남에게 뭐 영향을 미치고 싶고 살고 그 다음에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잖아요. 근데 굳이 내가 사회에서 아무리 뭐 돈 많이 벌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잘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그런 직업이라면 평생이 괴로울 거예요. 그래서 가장 그 효능감, 내가 효과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 뭔가가 아마 직업 선택에 많은 영향을 줄 거예요. 뭐 자기의 성격이라든지 적성. 그 다음에 뭐 그게 있다고 해도 기회가 없어요. 그런 데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돈이 너무 없고 뭐 내가 너무 지방에 섬에서 자라가지고 그런 것을 뭐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거를 전공하는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래도 최고의 선택을 하고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한다면 직업이 조금 달라지겠죠. 우리가 보통 직업 선택에 고려할 것은 이제 세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이제 개인이죠. 나는 뭘 하며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살고 있는가. 나는 어떤 과제를 할 때 더 즐거움을 느끼고 또 해오며 살고 있었던가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사람 상대하는 게 참 좋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. 사람이 내가 얘기를 했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고 하고 고맙습니다 이러면 난 너무 즐거운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막 너무 피곤해요, 사람 만나는. 그보다는 과제를 한다든지 뭐 자료를 처리한다 이럴 때 속 편한 거 있죠.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쓴다든지 이런 게 너무 좋은 게 있어요. 같은 교수라도 티칭을 이렇게 해서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학생들이 모르는 걸 알게 됐을 때 반응이 딱 오면 야, 이거 뭐 너무 보람 있다, 즐겁다 이런 교수님도 계시고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. 잘 못해요. 제가 어떤 감정인지도 잘 몰라요. 너무너무 잘 쓰시고 글 너무 잘 쓰시고 이러신 분도 있죠.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어떤 것을 할 때 좀 더 나은가. 그 다음에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즐거운 거예요. 그래서 나가자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너는 그렇게 생각하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. 뭐 이제 브라보 이러면서 이제 뭐 하나 이루고 나면 같이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성취가 있고요. 혼자서 이렇게 전문가 뭐 번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혼자서 그냥 끝낼 때 끝내고 이러는 작업이 속 편한 거예요. 근데 이제 계속 같이 하면 그 사람 눈치 봐야 되고 그 사람하고 갈등도 좀 생기고 이러니까 난 너무 피곤하더라 이런 게 있어요. 그 다음에 딱 뭐 9시에는 뭘 해야 되고 12시에 뭘 해야 되고 뭐 며칠 날은 뭘 해야 되고 이렇게 구조가 딱 짜인 거 좋은 게 있어요. 내가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시키는 것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게 속 편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뭐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한테 탁 맡기면 내가 알아서 하고 잘 될 땐 하고 또 뭐 쉴 때는 또 좀 쉬고 이렇게 느슨한 게 좋은 사람이 있죠.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걸 막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막 불안하거든요. 예측이 좀 돼야 내가 이걸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측을 하는 게 막 따분한 사람이 있어요.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러고 뭐 사람 만나러 다니고 세일즈하고 이런 게 너무 또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. 앉아서 처박혀서 공부하는 건 너무 싫은데 사람들 만나서 뭐 팔고 뭐 이런 거 너무 잘하는 사람도 있죠. 예측 불허 이게 좋은 게 있죠. 요걸 잘 고려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. 내가 어떤 사람인가.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이제 뭘 난 준비해 왔다. 어떤 과목을 선택했다.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는 그걸 연기를 하려면 계속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, 뭐 책도 읽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연수도 다녀야 되고, 그렇잖아요. 근데 그걸 배울 수 있겠나, 내가?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. 근데 그게 나답나?
너무 내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사는 것 같진 않을까? 뭐 이런 것들. 내 인생 목표는 여기에 있는데, 그걸 하면서 살면 목표하고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닌가? 이렇게 이제 나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죠. 고려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직업적 특성이 있습니다. 이 직업을 하려면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? 예를 들어 의사를 해야 하는데 의사에게 필요한 능력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. 그 직업이 갖는 특성이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의사가 되려면 투자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. 그 단기간에 배워서 또 이제 직업을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이고요. 작업적인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는 당장 안 되는 거죠. 처음에는 이제 정말 하찮은 것부터 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직업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직업을 통해서 얻는 거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좋은 시선인가, 아니면 내 스스로의 보람인가, 돈이 좀 많이 벌리는 그런 직업인가, 뭐 적당히 다 좋다 이런 직업도 있을 것이고, 명예는 좀 있지만 돈은 조금 부족해도 안정이 있고 보람이 있으니까 뭐 그걸 또 커버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에 이 직업을 우리나라에서는 참 좋은 직업으로 바라봐 주는 직업이 있고, 그 직업 아니야. 만약에 뭐 그런 직업이 있는 남편감으로 데려오면 다 싫다고 하는 직업이었나? 근데 앞으로는 그 직업이 뜬다?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. 그걸 생각해야 돼요. 왜냐면 내가 지금은 20살이지만 앞으로 50년 이렇게 살려면 그 직업은 완전히 또 판도가 달라질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. 선택을 할 때, 과를 선택할 때, 그 20년 뒤를 보고 해야 되니까요. 그 다음에 이 직업적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, 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럼 20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막 그때 뜨지 않으면 안 돼요. 30대면 이제 은퇴해야 돼요. 이제. 그러면 그 돈으로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 뒤에 나는 무슨 직업을 할 거냐. 뭐, 이렇게 생각하는 직업이 있고, 이제 30의 시작인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의사 같은 경우에는 한 40쯤 돼야 이제 제대로 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고, 그 대신 이제 끝까지 할 수 있다, 오래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직업도 있을 것이고, 그래서 내 생의 주기와 상당히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. 처음에는 투자 시간이 길지만 나중까지 하는 게 있고, 거꾸로 이제 어릴 때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면 이제 끝나는 그런 직업도 있을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요즘 뭐 시스템, 우리나라 구조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, 뭐 특정 대통령을 말해서 죄송하지만, 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내가 보내야 됐었기 때문에, 그때 뭐 교복 차림, 그때 강조하던 무슨 뭐 열린 교육, 뭐 그때 뭘 여는지도 모르고 선생님들이 간 탐구학습 뭐 이런 거, 유행이 너무너무 달라져서요. 사회적 제도가 너무 달라졌어요. 요즘은 이제 뭐 문이과 합도 있고요. 뭐 굉장히 다르죠. 그 다음에 사회적 시각도 굉장히 달라졌습니다. 그때는 뭐 외국 한번 가려면 엄청나지만 지금은 뭐 정말 줌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내가 이제 엄마로서도 살아가야 되지만 일을 하지 않는 여자들이 이제 없을 정도가 되잖아요. 그런 것들, 그거를 이제 며느리로서의 역할과 어떻게 상치됐을 때 내가 어느 만큼 며느리 노릇을 하고 어느 만큼은 이제 뭐 과장이라는 어떤 그 바깥의 일을 내가 투자를 하겠다, 조율을 하겠다, 뭐 이런 갈등은 없겠나, 뭐 이런 어떤 그 결혼을 언제 하는 게 좋겠구나, 뭐 거기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고, 그다음에 사회적인 관계와의 질이라고 할까요? 남에게 큰 영향을 주는 직업이 있고, 뭐 누구든 대치가 가능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.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기 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뭐 드라마가 뜨기도 하고, 또 노래가 뜨기도 하고, 뭐 어떨 때는 어떤 뭐 요즘 뭐 BTS 이렇게 뜨니까 뭐 춤추는 거,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고, 또 그게 좋아 보이고,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, 이렇게 되는 것들도 우리가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어떤 걸 비중 있게 할 것인가.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 참고를 하겠다. 나는 무엇보다도 뭐 남이 어떻게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. 내가 가진 내 특성이 중요하다. 내 성격이 더 중요하다.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, 그거는 뭐 참을 수 있다.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.
뭐 사회에서 인기 있는 거 나 할 거야.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거기에 따라 나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고 얼마나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공부가 끝나면 다음 공부는 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래는 어떻게 예측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를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교수가 되면 뭐 노교수가 되든 금방 교수가 되든 교수잖아요. 이제 그렇지만 출발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전임 강사를 하고 있다가 다시 조교수가 되었을 때 내가 하던 일하고 그 다음에 노교수가 됐을 때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. 그때는 이제 학생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물려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겠죠. 그래서 같은 직업 이름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내가 변해가야 합니다. 배우는 것도 달라지고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돈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 싫다 이렇게 뭐 이제 역할들, 가치관, 뭐 생애 철학 그 다음에 난 그래도 넌 조금 돈을 적게 벌더라도 내가 있는 자유 시간 정말 보장 안 받으면 난 정말 못 살 것 같다 이런 애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러면 뭐 난 그게 나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 뭐 돈이 아무리 없어도 난 자아 실현의 욕구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검사들도 많아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검사도 해보고 우리가 이제 뭐 타인들의 얘기도 들어볼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에는 뭐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검사를 참고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.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